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때 자기의 스토리를 다시 쓰는 순간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팩트를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가 필요한데 그 주체를 뭐라 그랬냐면 폐경기도 4축이라고 보통 하는 이유가 이게 뇌 기능과 몸의 어떤 차이에 대한 인식이 아무 생각 없이 인식을 못할 때가 사춘기고, 그러니까 뇌는 폭발하는데 몸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도 미쳐버리는 가장 중증인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가만 내버려두면 자가치유가 되는 상황인데, 사춘기는 반대 현상이 생기죠. 몸은 이미 다 알고 지혜와 인지 능력은 최고로 달했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나를 그동안 평생 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통해서 내가 아닌 타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자연도 있고 다 타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타자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다 똑같구나, 인류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어원으로 보면 심파티가 이제 감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 심이 이제 심바이오틱 하잖아요. 공생한다라고 해요. 패스. 그냥 자기 마음 속으로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심파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티한 감정이 생겨. 아까 그 트럭 운전사 같이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 측은하는 거죠. 저거 저러다가 죽으면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런 측은한 피티한 감정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공감 능력으로 발전하면 그게 이제 컴패션으로 되는 거죠. 컴패션은 행위를 유발할 정도의 열정이 생긴다. 컴이라고 하면 함께란 뜻이 더불어. 타자를 사랑하는 이 단계적인 마음의 변화인데, 이게 시작이 되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몰라. 그래서 여행을 가면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전부 밖에 있는 것만 보고 오는 여행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나이 때의 여행이 이제 그런 어떤 목적 중에 나의 내면을 찾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철학가가 아니라도 이게 뭐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 있지? 왜 이렇게 살았지? 그 변형계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생각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장해제가 되니까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자연과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제 여행을 얘기를 하려고 이 배경을 좀 하신 거예요? 멋지다. 그렇게 얘기 다 하셨어요. 저 내면의 세계로의 여행을 목표로 했던 적이 있어요. 나를 찾기. 몇 살쯤이었어요? 그거 2017년. 얼마 전 얘기는. 네네네, 얼마 전 얘기예요. 그때 이후로 사람이 바뀌었다.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면 그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닌 그 말씀하신 자연이든 뭐든 타자, 인류 전체, 이런 어떤 생명적 사랑이 갑자기 더 큰 시각으로 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볼 때 내가 거기까지 뭐 매슬로우의 단계에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성의 최고의, 매슬로우의 끝단계가 이성이거든요. 극단적 보편적 이성, 우리가 뭐 순수 이성 비판하는 그 이성,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토론을 했던 이성들, 그 이성들을 끝까지 올라가 봐야 거기까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 가장 내면의 밑바닥. 근데 그거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구도자나 하는 일이고, 산티아고 길이 그거 보기 되게 좋은 길이고. 근데 사람이 다 기초적으로 어떤 그 내면으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분들 같으면 그걸 보고 오는데,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가서 욕만 바가지로 하거든. 이쪽 길이 좋으니 저쪽 길이 낫댄다, 뭐 저쪽 길이 와인도 있고 뭐 좋댄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목표가 산티아고 길이었었는데 길의 목표가 아니라 저는 맞아요. 내면으로 찾고 싶었던 목표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혼자 여행한 적이 없었던 거야.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저희 때 갑자기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미국을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91년도에 결혼했는데 하와이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 문어가 조금 연식이 너무 연식 있는 표현 쓰지 마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그랬어. 내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그랬더니, 와, 너 잘 사는 집에 딸하고 결혼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잘 사는 건 아니었나 봐요. 잘 사는 집에 딸하고.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혼자서 여행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신혼여행 갔을 때 저는 너무 좋았는데 집사람은 최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달라졌냐면 나는 분명한 여행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가서 그 사고 싶었던 니콘 카메라 FM2를 거기서 샀어야 돼 그거를. 근데 집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지. 왜 그 여행이 최악이었는지. 그게 바로 이제 나를 향한 어떤 행복 추구 이런 쪽에 대해 욕구 채우는 그 일이 내 일생에선 2017년까지 계속됐던 거야.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이 됐죠.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군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왜 나를 심지어는 그렇게 오래 살았던 가족까지 나를 왜 내가 모르는 나라고 평가하지? 그래서 나라는 나를 찾고 싶어가지고 선교지를 갔어요. 필리핀의 선교지에 갔는데 근데 거기 아무데나 간 게 아니라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처음 크리스찬이 이제 병원을 자연 출산을 하면서 처음 시작됐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처음 크리스찬이 이제 병원을 성도들 환영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그 뭔가가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나 말고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좀 한번 파면 좀 파는 스타일이라 성경 공부하고 막 하다가 이제 찐 선교사님을 만난 거야. 오늘 새롭게 해서서네요. 너무 좋다. 먼저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 내면의 아이 만나기, 뭐 거짓 자아, 뭐 이런 세미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도대체 자아가 뭐고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배웠는데 메슬로의 5단계 배웠는데 도대체 자아가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김정환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아와 제가 생각하는 자아의 그 거짓 자아는 자아가 한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찾는 거는 내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자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정체를 다 파악하는 게 자아 정체성을 찾는 거였어. 그러니까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내 진짜 자아고 어떤 게 내 페르소나라는 말 아세요? 페르소나 가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막 되게 엘씨한테는 내가 오빠가 잘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딱 그런 오빠예요, 저. 뭐 내가 설거지 같이 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은 나 집에서 전혀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멘트를 할 수 있고 뭐 여기 좀 이제 근육질 뭐 이렇게 만나면 뭐 한번 해볼까 뭐 악수도 해보고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상황에 맞는 자아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서두가 길었지만 결국은 그 필리핀 선교지에 딱 갔는데 3박 4일 4박 5일 있는 동안 그 목사님하고 계속 독대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이 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종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종치고. 근데 거기를 처음에 딱 갔을 때 갑자기 뭐 우리 병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많은 내용들, 기도 제목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하루에 3번씩 하고 있던 거라. 야, 그래서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것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우리 출산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지구에 이만큼? 근데 가는 길도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저 필리핀에 마닐라도 있지만 저 오로라 지역에 가면 버스로 뭐 아까 52시간 해서 제가 좀 약간 깨갱했지만 저한테 6시간을 버스를 타고 새벽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새벽 1시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중간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버스에 화장실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춥고 왜 추우냐 그 한여름에 추운 이유가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겨울 입고 막 가진 노력을 하고 막 다 갔는데 딱 깨어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른 세상이 온 유체 이탈 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했던 경험들, 삶들, 모든 세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피정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곳에 가서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 3일을 하고 났더니 이게 내가 의도한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식이 흘러가더라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했는데 마침 기도하고 가는데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방언 터졌다. 뭐 기도받는데 안수 기도받는데 뭐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데 내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과거에 내가 정말 이것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까지 어린 시절까지 모든 장면들이 막 팍팍팍팍 터지는 거야. 와, 그거를 보고 났는데 괴롭더라고요.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빛을 막 쫙 쐈구나. 아니요 눈물 콧물 다 터지더라.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발견. 기도를 하는 중에 그거는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좀 이렇게 유체이탈한 것 같은 모양에서 자기의 자아들, 그 지나왔던 자기의 맥락의 스토리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타자와의 관계와 환경에 있어서 어려웠던 이고들, 그런 어떤 나의 스토리들이 필름들이 전부 딱 보고 나니까 아 처음에 무척 괴롭더라고요. 정말 그건 잊어버리고 싶었고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덮어놨던 기억들이 올라오니까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런 이제 나를 깨우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함부로 사람을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크리스천으로서 얘기를 하면 그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터진 거죠. 아 이게 용서받을 대상이 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사는데 바뀐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과 그때 박힌 어떤 그 무언가가 그 실체로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게 계속 나를 감시하고 가르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트리니티에서는 이제 성령의 가르침,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이 나를 친히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내 삶의 경험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데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종류의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이해하고 서로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컴패션을 하고 있는 그게 내 욕구에 나를 기반을 둔 게 아니라 타자를 기반을 둔 공감 능력에 의해서 나온 이런 행동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 이상적인 단체가 이게 교회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뭔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돌발형 스타일이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선교를 하든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중간이 없군요. 중간이 없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왜 다 틀어지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신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2010년.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근데 그게 계기가 됐다는 거지. 사실은 기억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저 마포에 그 좀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그 정말 화장실 다 이렇게 퍼서 날라야 되는 그런 산동네에서 자랐을 때 그때 들었던 그 목사님들이 뭐 꽹가리 치면서 삼립빵 우유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라 아니면 뭐 지옥 갈 것이다 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어린 아이의 그 아주 민감한 감수성에 남아 있던 거였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는 형태로 그걸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항상 견제하는 삶을 나는 살았던 사람인 거야. 바깥으로 보기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지만,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런 내면의 아이의 나의 죄성과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좋은 성품의 나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해준 그 나의 정말 고마운 직업이 이제 출산이었던 거야. 산모가 아기가 태어날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여행을. 그러니까 반경 병원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자발적 희생이시냐. 그건 희생이 아니라 이제 감옥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를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인 이런 자유를 찾고 시간적인 해방감을 느끼려는 걸 포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면의 어떤 느끼는 자유들, 내가 나만의 시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오면 다들 나 찾지 마. 그럼 아무도 전화 안 하거든. 생명이 태어나는 콜 이외에는 아무도 전화 안 해. 근데 그런 어떤 휴식과 나만의 시간들이 사실은 그 뒤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내면의 여행을 갔다 온 것이 내 삶을 바꾸게 된 중요한 이정표였고, 그 이정표가 또 어떻게 인도함에 따라서 계속 글로 흘러가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이게 교회다. 사랑이 흘러가고 컴패션이 현실에서 우리의 나눔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게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교회 아닌가, 만들고자 했던. 근데 그 깨우침을 좀 이만큼 봤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깨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런 경험이잖아요.
근데 출산을 돕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보는 경험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습관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 산모와 그를 돕는 조력자로서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피크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절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와 엄마와 아기 나오는 타이밍과 이런 거예요. 근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지만 본질은 조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에서는 이 나방이 누에고치를 벗는 거와 그 다음에 알이 해치되는 거와 이게 사실은 에디슨이 과학적으로 발명의 왕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알을 품기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를 에디슨 전기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일 동안 알을 품으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사실은 21일 딱 품어서 되는 알도 있고 뭐 몇 시간 차이도 있고 그래서 20일이 그러면 밤 12시 20일이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 오늘날의 과학이라면 그냥 대충 그때 가장 중요한 해칭의 원리는 어미나 외부 사람이 이걸 쪼아서 깨는 게 아닌 거예요. 내부에서 새끼가 준비가 돼서 깨서 쪼록 금이 갔을 때 비로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애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에고치를 미리 이게 누가 까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방은 잘 못 날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칭을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이런 어떤 독특한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이거를 출산이 깨닫게 해줘요. 자연 출산이. 이걸 조절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 아, 이거 아직도 안 나와.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쪽으로 출산의 방법을 바꾸면 결국은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래 나와라. 근데 그 대신에 그때까지 정말 이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정형화된 틀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이런 틀로 가더라도 이 아웃라이어들이 있거든요. 스키드 돼 있는 사람들 양쪽에 이게 편차가 5%, 95%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들만의 정상적인 코스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이거는 오늘날 과학이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엄마와 아기가 그걸 알아서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어떤 코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경이 조금 경험이 많아지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뭐 42주가 되면 안 된다 그러지만 교과서에는 37주에서 42주 사이가 텀 만삭으로 돼 있거든요. 그 시기에 아무나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40주를 넘어간 순간부터 서로 막 초조해져. 알 깨고 싶어. 깨서 나오면 날아갈 수 있지만 뭔가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갈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의 가족들, 그 주변 사람의 지지, 그런 지지들을 보면 의사 한 사람이 일개가 그거를 막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수만 그런 사람들하고 그들의 원하는 출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런 수영장에 마치 안전요원 같은 아무 일 안 생겼을 때는 안 뛰어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뛰어드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민감하고. 이 훈련이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나 잠도 안 자고 뭐 이거 왜 이런 걸 택했지 막 때려칠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좀 숫자가 더해질수록 연식이 더하니까 그래 원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사람이 좀 약간 돛 닦는 느낌이 돼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보편적으로 이거를 과학으로 어떻게 풀어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만들지 이거 참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단한 경험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2017년도에 그 경험 하신 다음에 자연주의 출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2010년 이전부터. 원래 그 전부터. 네네. 2007년도에 이제 가정 출산. 그 홈페이지에. 네, 그냥 그 사람의 문화, 가족의 문화는 가정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문화. 사실 우리도 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갑자기 가정 출산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그 아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모든 게 그걸로 통하네요. 네, 거기에 히포캠퍼스 해마가 그런 사건들을 그러니까 스토리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들어갔을 때 아까 그때 셀프 리플렉션 자기 성찰, 자기 옛날의 거를 스토리를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뭘 하냐면 그거를 다시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다시 써서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제가 오랫동안 저는 그거를 과거를 재해석하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과거를 재해석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어떤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체험일 수도 있는데 그런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때 자기의 스토리를 다시 쓰는 순간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뇌의 구조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예를 들면 스펀지가 더 말랑말랑해지니까 옛날에 이 정도면 깨져야 되는 게 안 깨지고 다시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나와 다른 사람과 구별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타적인 삶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그게 그 경험인데 그거를 오늘 이렇게 제가 산증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도 의도되지 않게 그렇게 느껴진 거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하고 다니는 얘기는 일단 건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거는 사람이 해석을 달리하는 거다.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들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의미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팩트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팩트를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한 일이 될 수 찬사가 있잖아요. 되죠. 근데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가 필요한데 그 주체를 뭐라 그랬냐면 창조적 자아라 그랬어요. 크리에이티브 셀프예요. 우리 셀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해서 나를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옛날에 제 책에도 있지만 저 역사는 Dynamic of Challenge and Response.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다이내믹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제가 여기서 최근에 깨졌어요. 아들러를 공부하면서. 왜 깨졌냐면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피동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하면 난 그거를 반응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러가 사실은 신앙을 갖게 된 다음에 창조적 자아를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미래를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물론 그 사람 더 신앙적으로 가면 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내가 창조적 자아가 커야 내게 오는 당연한 의미의 바다를 내가 좋게 해석하고 거기에 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데 그 창조적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오늘 여행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경험을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사실 매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사우나에서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등산 올라가서 야호하면서 할 수 있고 어떤 연기를 새로 하다가 무아의 어떤 상황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할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할 수 있고 영상을 찍으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인 의미의 거예요. 바다네요. 네? 의미의 바다. 의미의 바다. 그 사람 이렇게 realm of meaning에 살고 있다. 우리는. 네. 원래 간단히 여행 얘기를 하시다가 어. 이렇게 부딪히는 건 몰랐을 것 진짜 같아요. 완전히 물고기 사소한 피레미 잡으려다가 대어를 낚네요. 우리 교수님은 전공이 가르치시는 분야가 저는- 운동이에요? 아니면 심리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좀 헷갈리긴 하죠. 모르는 게 없으셔 진짜. 아니요, 전혀. 요새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이 다 내과학이라 요새 맨날 읽고 있는 게 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 책에 읽은 걸 오늘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혜리님하고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 그런 과학적인 이론적인 근거가 없이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냥 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영상이 됐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인생들이 바뀌었다는 게 되게 많이 오는데 그거에 나는 그 근간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뭐 이타적인 삶이라든지 무슨 뭐 인류애라 그러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삶의 초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기 있을 전에는 제가 항상 의도하려고 하는 삶의 그게 나라는 그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런 메이크였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맡겼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냥 쓰실 대로 쓰고 아주 탈탈 털어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는 봉헌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봉헌된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저한테 제가 느끼는 건 거의 크리에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이가 내가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런 것들 여기서 얘기하고 내가 그때 읽을 때 하나도 몰랐던 그런 책들이 지금 다 이제서 소화가 내가 집밥 영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니 집밥 찍을 땐 딴 사람이에요. 갑자기 유식해졌어요. 여기서는 페르소나. 여기서는 막 우리처럼 낄낄거리고 놀다가 갑자기 집밥 영상에서 보면 뭐 언니 갑자기 유식해졌어요. 여기 와서 한마디 던지면은 전문가분들이 너무 소상히 설명을 맞아 해주시니까 맞아 겁 없이 할 수 있어. 우리도 덩달아서 같은 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문가신데. 근데 그 공동체라는 게 그게 다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다고 아까 이제 제가 나눔의 공동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무래도 초대를 받았으니까 인터뷰 초대를 받아서 이게 또 저희는 뭐 하면 숙제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다 봤는데 아 도대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도대체 뭐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이렇게 간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를 이제 여기 나오려고 하면서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제가 갖고 있던 고민들의 결론이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아, 이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인데 그러면 무엇을 나누나 그게 오늘 사실은 주제로 줬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행복을 나누고 근데 저는 그 행복의 도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유익한 거 서로 주고 싶고 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여기 나오게 된 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내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지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출산과 나를 산부인과 뭐가 정체성이지? 근데 딱 그게 정리가 됐어요. 이 공동체로 인해서 여기에 나옴으로 해서 이 공동체에 맞는 모습의 나를 딱 거기다 끼워야 되는 또 하나의 페르소나가 생긴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모습인 거야. 대박. 피크 익스피리언스가 여기에 있네. 네, 그러네요. 완전 오늘 옥시토신 막 바다에 그래서 헤매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초대가 그냥 이런 초대가 사실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그냥 서로 나누고 물론 뭐 나눈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았지만 저 코엑스에서 봤을 때 그때 처음 뵀거든요. 네. 그때 초대받고 가가지고 봤는데 저는 저분만 강의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의 형식. 네. 갑자기 머리 희끗한 분이 와서 자기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고 가는데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좀 특이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막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야 이런 내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분위기의 찬사에 이런 교감 이거 뭔가 있다. 그 연호 들으셨어요? 에리님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개인사를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2년이란 세월이 있었고, 그게 그 영상이라는 게 있어서, 영상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전혀 무슨 얘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별 얘기를 다 하게 된 거잖아요. 필리핀 얘기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음식이 그냥 우리 맘대로 먹는 것 같아도 이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어쨌든 그 라포가 형성이 돼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장혜리와 그 에리님하고는 물론 큰 갭이 있어서 저도 에리님이 저의 모토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에리님을 그 연호하는 거였었죠. 알아서 이게 마무리까지 너무 그냥 물 흐르듯이 잘 돼버리는데. 가셔야 되나 보다. 그냥 시작만 하면 주제도 알아서 어느새 슥슥슥 바뀌고 마무리까지 그냥 너무 괜히 깔끔하게 전문가예요. 돼버리는. 다 괜히 전문가가 아니야. 아니 나는 진통하는 산모만 없으면 계속 얘기해도 되는데 뭔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마지막 인사 하시죠. 네. 네, 뭐 일단 저는 사실 그냥 여기 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사실 제가 이런 레벨은 아닌데 뭐 여기서 같이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또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그냥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리 자체가 너무 즐겁고 배울 때도 있지만 이제 제가 가르쳐 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대화를 하면서 근데 제가 제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런 기분이 느껴지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뭐 20대, 30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직은 그냥 젊음의 에너지로 건강하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방송을 보게 되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이신 분들이니까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좀 다르겠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며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우리 개개인의 가장 큰 보물은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몸과 어떤 내 정신, 내 마음 상태에 그냥 아예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물질만 쫓고 화려한 것만 쫓고 외모 지상주의에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이런 방송을 보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님 그런 생각 근데 하지 마세요. 여기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자기가 평균 연령 낮춰주지. 비주얼도 전체적인 비주얼 확 올려주지. 아유, 그냥. 사람들 채널 돌리려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뭐 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다 한 번씩 쳐다보면 얼마나 기분이 확확 좋아지는데. 지금 지훈 씨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서로 나이나 또 경험한 모든 상황들이 달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하는 일이 달라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저런 모습은 참 인간다운 모습의 그 진리에 가까운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채널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듣기 전에는 또 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삶의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게 정말 하나의 돌로 여러 가지 여러 일석 한 3조 4조가 되는 채널인 것 같아서 이 채널에 같이 합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진짜 들으면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너무 든든했어요. 진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세요. 여행을 둘이 갔다 그러고 아유. 아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논문들을 읽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되면 막 창조적인 생각들, 옛날에 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재해석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반대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 그 집중할 때 그게 executive control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만나면은 최고잖아요. 내가 생각의 창의력도 살아있고 과거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는 그게 글쓰기예요. 근데 그걸 하신 거야. 매일 밤마다. 그렇지 않았으면 생각이 나서 아까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진작 만나서 결혼했어.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거를 다행인지 불행인지. 밤에 글쓰기로 정리를 하셨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출산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출산이 여기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잉태한 그것이 그 잉태로 끝났을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출산이 된 거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처럼 그냥 할게요. 그래서 제 꿈이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석을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게 제 나이 또래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애리 출세했다 그거 딱 그 모습. 왜냐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잘 받쳐주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쳐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내가 뭔가를 메이크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다 길을 썼다면 그게 이제 뭔가 어떻든 제대로 된 본질의 힘을 찾아서 그게 이제 크리에이트 된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 목표가 뭐냐면 너도 돼. 너도 되는데 되는데 너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제 장래 희망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정의해버리고 그냥 말로 데피니션을 내려버리고 나는 이런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딱 각 잡고 야 너도 아직 몰라서 그래.
언니를 봐라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인생이 60부터다 너. 제대로 준비한 60이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진짜 각 잡고 하게 돼서,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가 명백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들이 한 얘기야. 그건 내 얘기 아니야. 어디 갖다 붙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란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여행이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꼭 해봤으면 좋겠다. 여건 안에서. 저야 물론 저도 이제 운이 좋게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그 7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렸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갚아야지만 아직 못 갚았어요. 네,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지원으로 남미 여행을 했었어요. 4개월 정도의 여행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고, 그때까지는 정말 저도 딱 한국에서 어떤 정해진 코스를 밟아오던 학생이었는데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따분하고 너무 뻣뻣하고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람이었는데, 그 여행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넓다라는 걸 보면서 트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트이고, 남미를 여행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다 해도 하루에 한 5천 원 버는데 이 사람들은 음악 나오면 춤출 줄도 알고 사랑을 나눌 줄도 알고, 갑자기 나 외국인 여행자인데 나한테 뭔가 베풀어 주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한국이랑 완전 다른데? 너무 웃고 막 자기 집으로 자고 가라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트이고, 아니면 그때 우유니 사막에 있을 때 그 우유니 사막에서는 이제 밤에 하는 투어가 있고 새벽에 하는 투어가 있는데, 새벽 투어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준비해서 다 여행사 앞에 모였는데 그 기사가 늦잠을 자서 그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밖에 있다가 결국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추위 속에 이제 있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어를 안 갔지만. 근데 뭐 사람들이 다 욕하고 화내고 막 동시동시 내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그냥 진짜 별이 많다. 그리고 우주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픽 익스피리언스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 근데 진짜 내가 큰 우주 안에 있구나를 느끼면서 내가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여기 안에서 얼마나 작을까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다 내 감정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뭔가 춥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순간 또 들었던 생각이 기억나는데, 만약 내가 그냥 저 별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으면 내 마음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시적인 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인생들이 되게 좀 저는 편했어요. 그냥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결국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또 해석 스토리텔링인 거잖아요.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여행 중에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연애 이야기도 많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되게 모자란 사람이 생각했는데 난 가난한 학생인데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매력적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또 다르게 돌아보게 되고 자신감 생기고, 그래서 결국 한국 돌아왔을 때부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옳다 생각하는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떠올랐던 장면이 피크 익스피리언스는 저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의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장례식장이에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제 친구의 죽음이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피크예요. 그 순간은 그 되게 바쁘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던 게 다 갑자기 멈춘 느낌? 모든 지구가 갑자기 그냥 타임할게, 잠시 타임할게요 하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가면 뭔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나 왜 이랬지? 나 이 사람이랑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 이 사람한테 더 표현했어야 되는데 나 왜 놓쳤지?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더 이상 무력함들, 저는 그 경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쫓을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돌아봄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경험들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덕분에 그런 여행을 쭉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저는 좋은 여행, 좋은 공부했습니다. 파푸아도 갔다 왔고 필리핀도 갔다 왔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저번에 촬영 끝나고 나서 용광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한박클럽의 기획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오늘 한 번 더 그냥 느낀 거는 대략적인 계획은 짜놓되 결국에는 그 순간에 그 흘러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원래 밥 먹을 때, 함께 밥 먹을 때 하듯이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지난번 촬영 끝나고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 출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출연료를 이렇게 안 받는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다르게 썼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 그 마음들을 되게 감사했는데, 저는 이 한박클럽이
굳이 한밥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여기서 안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상상하고 나도 저걸 해봐야지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한밥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듯이 혼밥이 문화가 아니라 이제 한밥 한다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우리도 이렇게 요리 이렇게 하자. 내가 대접할게. 또는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 앉아서 뭐 영광 교수님이 했던 스타일로 또는 이런 예리님 스타일로 한번 흉내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자기 스타일로. 옥시토신 디너. 네. 옥시토신 디너. 그걸 해보고 싶게 만들고 엄두가 나게 만드는 걸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좀 회차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걸 보게 되고 좋아해졌을 때 나중에 그 출연료에 상응하는 것들로 뭔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어쩌면 또 그런 온기가 닿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이런 것들 쓰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좋겠다 말씀드렸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여기서 나누시는 것들, 이 시간들, 그 마음들이 여기 있다는 것들 제가 어필 좀 해봤어요. 네. 사실 우리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밥값도 없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저희 출연료 얼마 안 되지만 지민 씨 출연료 생각하면 큰 어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유 병원 그 진료 안 하고 오시는 시간인데요. 어마어마하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리님 저희 요리 감사합니다. 아유 기쁘게 했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